말하기 1. 다음은 고장난 물건에 대한 대화입니다.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휴대폰이 고장났나 봐.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샀다고 하지 않았어? 벌써 고장이 났다고? 통화가 자꾸 끊기더니 소리가 안 들려. 언제부터 그랬는데? 어제는 아무 문제도 없었지? 어제까지 잘 되더니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그러네. 한 번 껐다가 켜보지 그래? 그렇게 하면 될 때가 있더라고. 벌써 해봤지. 껐다가 켜봤는데 소용이 없어. 그럼 빨리 수리센터에 가지고 가봐. 큰 고장은 아닐 거야. 듣기 1. 다음은 열차 고장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승객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 열차는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차 밖은 위험하오니 객실 안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출장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열차가 고장나서 도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열차가 고장이 났다고요? 네, 열차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갑자기 멈췄습니다. 지금도 계속 서 있습니다. 많이 놀랐겠어요. 다치지는 않았어요? 창문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목을 조금 삔 것 같습니다. 회의는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좀 쉬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듣기 2. 다음은 자전거 고장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무슨 일 있어? 자전거가 고장났어. 아무래도 새로 사야겠어. 왜? 아직 멀쩡해 보이는데? 타이어에 펑크가 났어.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을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 지난 주말까지는 아무 문제도 없더니 갑자기 이러네. 우리 동네에 무료로 자전거를 수리해 주는 곳이 있어. 거기에 한번 가져가 보지 그래? 타이어는 바꾸면 되고 브레이크도 부품만 교체하면 될 거야. 수리비가 무료라고? 응. 수리비는 무료지만 부품값은 내야 할 거야. 지금 당장 가봐야겠다. 정말 고마워. 듣기 3. 다음은 전자제품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객센터에 텔레비전 수리 신청하셨지요? 오늘 오후 3시쯤 방문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그럼 이따가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리기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텔레비전은 여기 있어요. 전원은 켜지는데 화면이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언제부터 그랬나요? 어제부터 화면이 흐려지더니 오늘 아침부터는 화면이 아예 안 나와요. 처음에는 먼지가 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소리는 잘 나오는데 화면만 그래요. 혹시 최근에 텔레비전을 옮기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사를 했어요. 아, 그때 텔레비전을 옮기다가 벽에 살짝 부딪혔어요. 고객님, 확인해 보니 텔레비전 액정이 나가서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구입하신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혹시 바꾸실 계획이 있으시면 수리하지 마시고 새로 구입하시지 그러세요? 아, 정말요? 그럼 그냥 새로 사야겠네요. 말하기 1. 다음은 실수한 경험에 대한 대화입니다.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여행은 잘 다녀왔어요? 네, 잘 다녀왔어요. 근데 출발하는 날 비행기를 놓칠 뻔했어요. 네? 비행기를 놓칠 뻔했다고요? 네, 공항에 도착해서 여권을 확인하고 보니 동생 여권이더라고요. 정말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권을 가지러 집에 다시 갔다 왔어요. 미리 잘 확인할 걸 그랬어요.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잘 해결돼서 다행이네요. 네,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 재미있는 일처럼 느껴지네요. 듣기 1. 다음은 실수에 대한 라디오 사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이번 코너는 감추고 싶은 나의 실수입니다. 부산에 사는 김민지 씨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21살 대학생인데 요즘 동아리 선배를 혼자 좋아하고 있어요. 선배한테 좋아한다고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친한 친구한테만 문자로 제 속마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문자를 보낸 사람이 그 선배였어요. 너무 당황해서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문자를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볼 걸 그랬어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셨군요. 문자를 잘못 보낸 후에 많이 놀라고 당황하셨겠어요. 지금부터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2. 다음은 후회하는 일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누나, 뭘 보고 있어?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읽고 있었어.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걸 후회한다고 대답했대. 정말? 나도 얼마 전에 시험을 망치고 열심히 공부할 걸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또 뭘 후회한대? 그 다음으로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한 것,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은 걸 후회한다는 사람들이 많았어. 여행을 더 많이 할 걸 그랬다고 대답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구나. 앞으로 나도 후회하지 않도록 여행을 더 자주 다녀야겠다. 근데 나는 후회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 사람들은 보통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후회를 하는데, 후회를 해본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거든.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한 번 한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겠지? 듣기 3. 다음은 요리 수업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오늘 다 같이 맛있는 해물탕을 만들어 봤는데 어떠셨나요? 재미있었는데 조금 어려웠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해물탕에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추겠습니다. 준비된 소금을 반 숟가락 정도 국물에 넣어 주세요. 맛을 보신 후 싱거우면 그때 소금을 더 넣으셔도 됩니다. 저기 선생님, 제 해물탕 맛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간을 좀 보겠습니다. 해물탕이 다네요.
혹시 소금 대신 설탕을 넣으셨나요? 잠시만요. 어머, 제가 소금인 줄 알고 설탕을 넣었나 봐요. 잘 확인해보고 넣을 걸 그랬어요. 어떡하죠? 괜찮아요. 국물을 조금 버리고 양념을 더 넣어서 다시 끓여보세요. 그럼 먹을만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요리를 망친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네요. 예전에 저도 음식에 설탕을 잘못 넣어서 다 버린 적이 있어요. 소금인 줄 알았는데 넣고 보니 설탕이었지요.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말하기 1. 다음은 습관과 버릇에 대한 대화입니다. 고치고 싶은 버릇에 대해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벌써 12월이네요. 다니엘 씨, 새해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저는 요리를 배워볼 생각이에요. 건강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는 직접 만들어서 먹으려고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저는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고 싶어서 얼마 전에 독서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우리 둘 다 새해에는 좋은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네요. 자밀라 씨, 혹시 고치고 싶은 버릇이 있어요? 네, 저는 긴장될 때 손톱을 깨무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새해에는 이 버릇을 꼭 고치고 싶어요. 그렇군요. 제 동생도 손톱을 자주 깨물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매니큐어를 바르게 했어요. 자밀라 씨도 한번 해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고마워요. 앞으로 그렇게 해볼게요. 듣기 1. 다음 조사 결과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직장인 100명에게 새해에 꼭 기르고 싶은 습관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결과 60% 이상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습관을 기르고 싶은지 묻는 질문에는 매일 운동하는 습관이라는 대답이 45%로 1위였습니다.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30%로 2위였고,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고 싶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15%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새해에는 운동을 시작하고 잠을 충분히 자는 등 아무리 바빠도 건강을 돌보겠다는 직장인들이 많았습니다. 듣기 2. 다음은 버릇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앤디 씨, 아까부터 계속 다리를 떨고 있네요. 네, 제가 긴장을 하면 다리를 떠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에는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리를 떨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회의 중에는 아무리 긴장이 돼도 다리를 떨지 않는 게 좋겠어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 고향에서는 다리를 떠는 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동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다리를 떨면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네, 부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3. 다음은 면접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내일 면접을 잘 볼 수 있을까? 너무 긴장돼. 걱정하지 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꼭 합격할 거야.
그러면 정말 좋겠다. 근데 입술 좀 그만 깨물어. 머리도 그만 만지고. 내일 면접 볼 때는 아무리 불안해도 그런 행동은 하지 마. 알았어. 노력해 볼게. 면접을 볼 때는 면접관이 네가 긴장하고 있다는 걸 모르게 해야 된대. 그러니까 긴장될 때 나오는 버릇은 고치는 게 좋아. 신문에서 읽었는데 70%의 면접관들이 지원자의 나쁜 버릇을 보고 낮은 점수를 줬대. 정말? 한숨을 쉬거나 다리를 떠는 사소한 행동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지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앉는 자세도 중요하대. 면접을 볼 때 자세가 바르지 않거나 다른 곳을 보는 지원자에게도 낮은 점수를 준대. 그런 행동을 하면 면접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조심해야 해. 정말 고마워. 네가 이야기해주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야. 말하기 1. 다음은 만나고 싶은 사람에 대한 대화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제니 씨, 민수 씨와 어떻게 사귀게 되었어요?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친구가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만나보라고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민수 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요. 민수 씨가 인상이 좀 차갑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언제부터 좋아하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하고 생각이 잘 통하더라고요. 취미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사귀게 되었어요. 정말 부럽네요. 저도 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제니 씨는 민수 씨하고 결혼할 거예요? 네,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결혼하려면 멀었어요. 졸업도 하고 취직도 해야 하잖아요. 듣기 1. 다음은 결혼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사랑을 싣고의 김하나입니다. 요즘 취업이 어렵고 집값도 비싸서 결혼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사실 제 주변에도 결혼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혼에 대한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20, 30대 남녀 500명에게 결혼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결과 70%가 결혼을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 중에서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보다는 자신과 성격이 잘 맞는지를 보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80%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듣기 2. 다음은 결혼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웬 케이크야? 무슨 날이야? 오늘이 부모님 30번째 결혼기념일이라서 축하해 드리려고 샀어. 와, 그렇구나. 두 분은 연애 결혼을 하셨지? 아니, 중매 결혼을 하셨어. 아빠가 선을 보러 나가셨는데 거기에서 처음 만난 엄마가 아빠의 이상형이었대. 그래서 엄마한테 바로 결혼하자고 하셨대. 정말? 두 분이 사이가 좋으셔서 결혼 전에 오랫동안 연애를 하신 줄 알았어. 나는 그동안 오래 연애를 하면서 서로를 잘 알아야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나도 선을 보고 결혼할 생각이야.
조건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오래 연애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구나. 혹시 너도 선을 본 적이 있어? 아니, 우린 아직 어리잖아. 선을 보려면 아직 멀었어. 듣기 3. 다음은 연애와 결혼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어디 안 나가니? 이번 주말에는 집에서 하루 종일 쉴 거예요. 계속 야근을 해서 너무 피곤해요. 요즘 바빠 보이기는 하더라. 그 일은 언제쯤 끝나니? 끝나려면 아직 멀었어요. 다음 주에도 계속 야근해야 할 것 같아요. 맨날 일만 하지 말고 주말에는 나가서 데이트 좀 해. 엄마,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말에 편하게 낮잠 자고 맛있는 걸 먹는 게 제 행복이에요. 결혼은 꼭 안 해도 돼. 근데 좋은 사람과 연애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더 행복해질 거야. 저는 연애할 때 서로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건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에 사귀던 사람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자주 싸웠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되지. 친구들한테 좋은 사람 좀 소개해 달라고 해. 괜찮아요. 저는 지금이 더 편하고 좋아요. 말하기 1. 다음은 고향의 변화에 대한 대화입니다. 변화의 결과에 대해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고향집 근처에 큰 도로가 생긴대요. 정말요? 작년에 같이 여행 갔던 곳이지요? 도로가 생기면 교통이 편리해지겠네요. 근데 공해가 심해질까봐 좀 걱정이에요. 그래도 도로가 생기면 좋은 점이 더 많을걸요. 교통이 편리해지면 마을에 사람들이 많아져서 훨씬 활기찬 곳으로 변할 거예요. 도로가 생기면 지금보다 더 편리해지겠지만 저는 고향의 자연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듣고 보니 크리스 씨 말도 이해가 되네요. 저는 복잡한 도시보다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이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 고향에 내려가서 살 계획이에요. 저는 시골 생활은 좀 따분할 것 같아요. 은퇴 후에도 지금처럼 활기찬 도시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듣기 1. 다음은 농촌학교에 대한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저는 지금 농촌 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수업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운동장 옆 텃밭에서 채소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이 학교에서는 교실 수업 이외에도 학생들에게 농촌 체험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학생들이 이 학교로 전학을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농촌 학교로 전학 온 학생을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여기 생활이 어떤가요? 매일매일 너무 신나요.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공부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물고기를 잡거나 숲 체험 같은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해요. 지금 제 모습을 보면 도시 친구들이 다 부러워할걸요? 방학을 이용해 농촌 학교를 체험해보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농촌에서의 즐거운 추억을 선물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리포터 김지민이었습니다. 듣기 2. 다음은 변화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가 길을 잘못 든 것 같아. 이 근처가 맞을걸? 저기 보이는 전망대에서 같이 노을도 봤잖아. 여기가 우리가 같이 여행 왔던 그 바닷가라고? 응. 예전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는데 지금은 사람도 많아지고 활기찬 곳으로 변했네. 우와, 멋진 카페도 정말 많이 생겼다. 저기 서핑을 배우는 곳도 있어. 전부터 한번 배워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전에 왔을 때는 즐길 거리가 별로 없어서 좀 따분했는데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 수 있겠어. 정말 그러네. 나중에 여기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공기도 좋고 여유롭고. 나도 그래.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여유롭게 지내려고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대. 그렇구나. 나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겠어. 듣기 3. 다음은 도시 생활과 시골 생활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오늘도 공해가 심하네요. 계속 기침이 나고 가슴도 답답한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괜찮더니 오늘 갑자기 공기가 나빠진 것 같아요. 저는 맑은 하늘을 좀 보면서 살고 싶어요. 사람들로 붐비는 도시 생활에 지쳤어요. 앞으로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지내고 싶어요. 저도 도시 생활이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막상 고향집에 내려가면 너무 조용하고 따분해서 얼른 다시 도시로 돌아오고 싶어져요. 시골 생활이 항상 따분한 건 아니에요. 전에 일했던 회사가 지방에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살 때는 농사도 짓고 정원도 가꾸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래도 도시는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편리하고 활기차잖아요. 무엇보다 볼거리나 놀거리도 다양하고요. 시골은 교통도 불편하고 편의시설도 별로 없어서 젊은 사람들은 생활하기 어려울걸요? 도시와 비교하면 시골 생활이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버스도 많지 않고 지하철도 없고요. 하지만 공기가 좋고 자연 속에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렇지만 도시에는 일자리가 많아서 원하는 일을 찾기 쉽고 미술관이나 영화관이 근처에 있어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도 있잖아요. 저는 도시 생활의 편리함을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말하기 1. 다음은 건강에 대한 대화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요즘 계속 앉아서 일만 했더니 몸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요? 점심시간에 운동을 하는 게 어때요? 점심시간에 운동을 하는 건 좀 부담이 돼요. 그때는 쉬고 싶거든요. 그럼 저녁 먹고 나서 잠깐 산책이라도 해보지 그래요? 그래야 하는데 몸이 무거우니까 점점 더 움직이기가 싫어지네요. 저는 계단을 올라갈 때 자꾸 숨이 차서 최근에 운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운동했더니 근육이 뭉쳐서 좀 아프지만 그래도 운동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저도 오늘부터 산책이라도 해야겠어요. 꾸준히 하면 체력이 좋아지겠죠? 그럼요.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듣기 1. 다음은 건강에 대한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최근 대도시에 살고 있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건강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는 대답이 96%로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는지 묻는 질문에 몸에 좋은 음식을 먹었더니 건강해졌다는 대답이 67%로 가장 많았고 운동을 한다는 대답이 51%였습니다. 그리고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홍삼 같은 건강식품이라도 먹는다는 대답이 47%였습니다. 이외에 1년에 한 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거나 약을 먹는다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듣기 2. 다음은 운동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오랜만에 아빠하고 같이 산책하니까 좋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우리 딸하고 같이 걸으니까 하나도 안 힘든데? 요즘 체력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찼는데 아빠는 하나도 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네가 알려준 앱을 이용해서 매일 걸었더니 건강이 좋아졌어. 앱을 보면 내가 하루에 얼마나 걷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아. 그래서 요즘 운동하는 게 참 재미있어. 정말 잘 됐네요. 하루에 얼마나 걷고 계세요? 요즘 몸이 가벼워져서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으려고 노력 중이야.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더 늦기 전에 하루에 30분씩이라도 걸어야겠어요. 듣기 3. 다음은 건강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을 직접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직장인인데요. 그동안 계란이나 닭고기처럼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매일 운동했더니 근육도 생기고 힘도 세졌어요. 그런데 요즘 운동을 하고 나면 더 피곤해지는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건 우리 몸에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할 경우 오히려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매일 운동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하루라도 쉬는 게 좋습니다. 잘 쉬는 것도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는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요즘 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오래 앉아 있었더니 몸이 무거워졌어요. 영양제를 꾸준히 먹고 있는데도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몸에 기운이 없고 공부도 잘 안 되는데 영양제를 좀 추천해 주세요. 공부하시느라 많이 힘드시겠어요. 혹시 식사는 잘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려면 영양제를 먹어야 한다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것만큼 우리 몸에 좋은 건 없습니다. 조금 더 건강하게 식사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말하기 1. 다음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화입니다. 근무 조건과 업무에 대해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호라고 합니다. 오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혹시 영화관에서 일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아서 무슨 일이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우리 영화관에서는 밤늦게까지 근무해야 할 텐데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낮에는 학교에 가야 해서 오히려 늦은 오후나 새벽에 일하는 게 좋습니다. 아, 학생이신 모양이네요.
마침 상영관 안내를 도와줄 직원을 찾고 있었는데 잘 됐네요.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기 1. 다음은 아르바이트 광고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쉽게 구하네. 다들 정말 능력이 있는 모양이야. 나도 빨리 일자리를 찾아야 할 텐데. 일자리가 필요하세요? 지금 바로 알바 최고에서 아르바이트를 검색해 보세요. 매일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올라옵니다. 알바 최고에서 원하는 업무와 근무 시간, 시급을 찾아보세요. 귀찮게만 느껴지던 이력서도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실하고 경험이 많은 직원을 구하시는 사장님들도 지원자들의 경력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계십니까? 직원을 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바로 알바 최고를 검색해 보세요. 듣기 2. 다음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방학 동안 등록금도 마련하고 용돈도 벌어야 할 텐데 어디 좋은 일자리 없을까? 아르바이트 정보를 알려주는 웹사이트나 앱에 한번 들어가 봐. 나도 거기서 일자리를 구했어. 그래? 어디에서 일하는데? 학교 근처에 있는 회사에서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어. 나중에 취직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어. 그렇구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돼? 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출근하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해. 일이 꽤 많은 모양이네. 나는 하루에 2~3시간 정도만 일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근무 시간이 길어. 하지만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시급이 높고 경력도 쌓을 수 있어서 만족해. 정말 부럽다. 나도 얼른 그런 일을 찾았으면 좋겠어. 듣기 3. 다음은 라디오 방송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오늘 고민 상담 라디오에서는 면접의 비법을 쓰신 조민영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취업 면접을 봅니다. 이번에는 꼭 합격해야 할 텐데 또 떨어질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면접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면접을 앞두고 많이 긴장되시는 모양입니다. 우선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웃는 얼굴과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면접을 볼 때에는 면접관의 눈을 보고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또 자신감도 있어 보일 겁니다. 그렇군요. 면접을 보기 전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면접 질문 중에는 회사나 업무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잘 찾아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무엇보다 긴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잘할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이번에는 꼭 합격하실 겁니다. 말하기 1. 다음은 기념일에 대한 대화입니다. 기념일에 대해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유진아, 뭐 해? 내일이 어버이날이라서 선물을 사러 나가려던 참이야. 어버이날? 그날이 무슨 날인데? 어버이날은 부모님을 위한 날이야. 이날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선물도 드려. 아,
우리 고향에도 비슷한 기념일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날 부모님께 꽃과 선물을 드려. 나는 작년에 부모님께 직접 저녁을 차려드렸는데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 부모님께서 정말 좋아하셨겠다. 나도 어버이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괜찮으면 내가 준비하는 것 좀 도와줄까? 정말? 고마워. 듣기 1. 다음은 교내 방송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셋째 주 월요일 교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년의 날입니다. 20살이 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교에서 성년의 날을 맞이해서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지금 학생회관 앞에서 빨간 장미꽃을 나눠주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는 길에 장미꽃을 받았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후 2시에는 대강당에서 성년의 날 기념 특강이 열린다고 합니다. 성년의 날을 특별하게 보내려던 참이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강의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듣기 2. 두 사람이 기념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오늘 같이 발표 준비하기로 한 거 잊지 않았죠? 그럼요. 안 그래도 연락하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잘 왔어요. 지금 국기를 달고 있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러고 보니 집집마다 국기가 달려 있네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은 현충일인데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려고 만든 날이에요. 현충일에는 기념식을 하고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묵념을 해요. 그렇군요. 우리 고향에도 비슷한 기념일이 있어요. 우리 고향에서는 메모리얼 데이라고 하는데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에요. 그날을 어떻게 기념해요? 기념 행사를 하고 퍼레이드를 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듣기 3. 두 사람이 대회 참가에 대해 대화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10월 9일에 경복궁에서 한글날 기념 외국인 글짓기 대회가 열린대. 우리도 한번 나가볼까? 안 그래도 나도 너한테 말하려던 참이었어. 우리 같이 신청하자. 한국 문화에 대해서 써야 한다고 들었어. 나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써볼까 해.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발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잖아. 그러니까 한글에 대해서 쓰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 한글날과 정말 잘 어울리는 주제 같은데? 참, 그날 한글 전시회도 열린대. 전시를 무료로 볼 수 있고 한글 티셔츠도 만들어 볼 수 있다고 들었어. 예전에 한글 전시를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 글짓기 대회가 끝난 후에 전시도 보고 오자. 그래, 좋아. 흥부와 놀부.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흥부와 욕심 많은 놀부 형제가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놀부는 흥분의 가족을 집에서 내쫓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흥부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한 흥부 가족들은 굶는 날이 많았습니다. 가족들이 배고파서 우는 것을 본 흥부는 쌀을 구하러 형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놀부네 집. 형님! 형님! 저 형님 동생 흥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집에는 무슨 일로 왔어요? 설마 또 먹을 걸 달라고 찾아온 건 아니지요? 불쌍한 저희 아이들이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고 굶고 있습니다. 제발 먹을 걸 좀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얼른 나가지 못해요? 열심히 일할 생각은 안 하고. 형수님,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그럽니다. 아이들에게 먹일 저녁거리라도 좀 챙겨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당장 나가라니까요.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하다고요. 아이고, 형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밥풀이라도 먹이게 반대쪽 뺨도 좀 때려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또 도와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는 우리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말아요. 흥분의 집 마당. 흥부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흥분의 집에도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흥분의 집에 제비가 찾아왔습니다. 흥부는 제비를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여보, 밖으로 좀 나와보세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저기 좀 보세요. 뱀 한 마리가 제비 집 쪽으로 가고 있어요. 치지베베, 치지베베, 치지베베. 저리 가지 못해? 제비한테서 멀리 떨어져! 아버지, 여기 좀 보세요. 제비 한 마리가 땅에 떨어졌어요. 치지베베, 치지베베. 다리가 부러진 모양이네요. 아버지, 우리가 고쳐줘요. 어디 좀 보자. 다행히 고칠 수 있겠어. 제비야, 걱정하지 마. 며칠만 지나면 금방 다시 날 수 있을 거야. 시간이 지나 쌀쌀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제비는 흥분의 가족 덕분에 건강을 되찾아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났습니다. 치지베베, 치지베베.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제비가 박씨를 떨어뜨리고 갔어요. 어머, 정말 박씨네요. 배고픈데 이거라도 심어서 먹어요. 아이들에게 박속을 끓여서 먹이면 되겠어요. 그럴까요? 저것 좀 보세요. 박이 점점 커져요. 박이 벌써 커지다니 말도 안 돼. 정말이라니까요. 빨리 나와보세요. 아니, 이럴 수가. 벌써 박이 열리다니. 얘들아, 어서 톱을 가져와라. 아버지, 여기 있어요. 다 함께 잘라봅시다. 슬근슬근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흥분의 집 마당. 흥분의 가족은 모두 함께 박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첫 번째 박 속에서 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박 속에서 쌀이 나왔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을 실컷 먹일 수 있겠어요. 이게 꿈은 아니겠죠? 제비가 우리한테 은혜를 갚고 싶었나 봐요. 아버지, 빨리 다른 밥도 잘라봐요. 슬근슬근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이번에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끊임없이 보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니, 여보, 이건 돈 아니에요?
세상에, 여기 비단도 있어요. 여보, 우리도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우리 당장 넓은 집으로 이사가요. 이제 이런 손바닥만한 곳에서 살지 않아도 되겠어요. 다른 박도 어서 잘라봐요. 슬근슬근 돕질하세. 슬근슬근 돕질하세.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밖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운동장만한 기와집이 지어졌습니다. 흥분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흥분의 집. 네 이놈 흥부야! 네가 도둑질을 했구나! 배가 고프다고 남의 것을 훔칠 생각을 하다니! 아무리 가난해도 어떻게 남의 것을 훔칠 수가 있니? 아이고 형님, 아니에요. 저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어요. 계속 거짓말을 하다니 정말 뻔뻔하구나. 훔치지 않았다니까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구해줬는데 그 제비가 그래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어요. 뭐라고? 제비를 구해줬더니 박씨를 주고 갔고 박씨를 심었더니 보물이 나왔다고? 그게 정말이냐? 그렇다니까요. 놀부는 부자가 된 흥부를 보고 배 아파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놀부네 집. 다시 봄이 되었고 놀부네 집 지붕 아래에도 제비가 집을 지었습니다. 놀부는 제비 한 마리를 잡아서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 후 제비 다리를 헝겊으로 잘 묶어주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제비는 놀부네 집 마당에 박씨를 주고 갔습니다. 놀부는 아내와 함께 박씨를 심었습니다. 박씨를 심자마자 박이 3통이나 열렸습니다. 듣기. 다음은 흥부와 놀부의 한 장면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흥부와 욕심 많은 놀부 형제가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놀부는 흥분의 가족을 집에서 내쫓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흥부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한 흥부 가족들은 굶는 날이 많았습니다. 가족들이 배고파서 우는 것을 본 흥부는 쌀을 구하러 형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형님! 형님! 저 형님 동생 흥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집에는 무슨 일로 왔어요? 설마 또 먹을 걸 달라고 찾아온 건 아니지요? 불쌍한 저희 아이들이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고 굶고 있습니다. 제발 먹을 걸 좀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얼른 나가지 못해요? 열심히 일할 생각은 안 하고. 형수님,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그럽니다. 아이들에게 먹일 저녁거리라도 좀 챙겨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당장 나가라니까요.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하다고요. 아이고 형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밥풀이라도 먹이게 반대쪽 뺨도 좀 때려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또 도와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는 우리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말아요.